반갑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어려운 분을. 아닙니다. 영광,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야, 굿즈 의자 앉아보라고. 진짜 저거 1,0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앉아. 와, 저 한 번 앉아봐도 돼요? 예. 와, 이거. 구매 의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생전 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와, 이거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과학적으로 좋아요? 근데 좋다라는 감정 자체가 예. 사실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근데 그것도 과학이죠. 완전 과학이죠. 뇌에서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좋다, 싫다, 슬프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과학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뭐 밀레니엄 난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점은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다 해결돼야지 비로소 이제 저거 앉으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그게 되는 거네요. 아직도 우리가 왜 웃는지 이거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미 굉장히 어려운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가 푸는데도 감정은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고차원적이라서. 그러면은 알파고 뭐 이런 바둑보다 더 어려운 거구나. 바둑은 잘 둘 수 있으나 우리 이세돌 프로는 이게 졌을 때 좌절하고 이겼을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못해 알파고는. 그러니까 얘는 이겨도 그냥 창만 하나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겼어 졌어만 아는데. 그렇죠. 알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이후의 감정 소비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엄청나게 지금 인류의 모든 과학력을 집결시켜서 만든 컴퓨터가 제가 이 굿즈를 왜 산지 모르는 거죠. 그건 알 것 같은데. 알아요? 왜냐면 저도 모르거든요. 이거 그래요? 샀지? 근데 컴퓨터가 올바른 선택과 그른 선택에 대한 판단은 빨라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면 이건 그른 선택이다. 하지만 컴퓨터가 더 발전하고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그럼 이제 컴퓨터가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죠. 이제 컴퓨터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몽둥이 들고 오죠. 몽둥이 들고 컴퓨터가.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컴퓨터가 나중에 더 발달되면은 컴퓨터 피해 다녀야겠네. 염따랑 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도 피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사셨어요? 아니, 사람을 더 싫어하니까. 사람을 싫어하니까 컴퓨터가. 즉흥적으로 그냥 이거 얘기하다가 소개를 좀 놓쳤는데. 예.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델과학 채널의 궤도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델과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채널인지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사실 이 과학 방송을 시작한 지 좀 됐어요. 네,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 TV 시절부터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대중들이 과학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 왜냐면 저 물어본 게 다들 이제 뭐 어디가 질문하고 싶어 질문할 데가 없는 거야. 선생님의 질문 어떻게 됩니까? 혼나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의 질문에도 많이 혼났거든요. 저는 과거에 어릴 때 굉장히 막 선생님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서 보니까 선생님들은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선생님들은 도전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쵸. 교권에 도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걸 이제 싫어하시고 혼내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좀 최근 세대들이 좀 호기심을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신기하지 않아. 막 핸드폰을 봐도 핸드폰 터치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는 궁금해요. 왜냐면 손은 인식하는데 딴 건 인식을 안 해요. 이게 촉각을 이제 기계적으로 구성을 한 건데 미세한 전류가 흘러요 우리 몸에. 그럼 얘가 딱 갖다 대면 이 전자 때문에 이 표면에 흐르고 있는 전기적인 흐름에 일종의 교란이 생깁니다. 그 변화폭을 읽어서 얘가 지금 어디를 누르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몸에 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항상 전기가 흐르죠. 우리는 전기로 움직이는 바이오 기계입니다. 전기가 흐른다고요? 근데 왜 못 느껴요 근데? 지금 손발 움직이시잖아요. 이거 자체가 전부 전기적인 작용이에요. 뇌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이 전기가 근육에 신호를 주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전되잖아요. 감전되면 막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친구가 야 너 떼줄까 하고 딱 잡잖아요. 근데 걔도 못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만화 갖고 장난 같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뇌가 신호를 보내도 여기 흐르고 있는 전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의 뇌의 전기 신호가 무시를 당하니까 몸을 못 움직입니다. 기분 나쁜 거구나 무시당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우리 몸이 받아야 되는데 이미 더 큰 힘이 오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태풍이 불 때 실바람을 못 느끼듯이 실바람이 초용할 때 느껴지나 태풍 때 못 느끼잖아. 그죠.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친구가 잡으면 친구도 못 움직여. 왜냐면 뇌 신호가 무시당해 버리니까. 그럼 인간 몸으로 이렇게 전기 뽑아가지고 충전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한데 너무 미세한 전류라서. 너무 섬세하고. 네, 거의 뭐 미약하고. 쓰는 핸드폰의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느릴 겁니다 아마. 하지만 충전은 가능은 하다. 이론적으로는 미세하나. 그쵸. 알겠습니다. 이런 거 궁금해하셨구나. 이런 거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신기해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기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어볼 데가 없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모여서 저희가 이제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정말 훌륭한 또 비주얼도 좋은 우리 양님이라고 약학 전공
이상동. 래퍼시잖아요. 아 래퍼. 사이언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사이언스 굉장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공진님이라고 또 공학의 또 천재. 굉장한 분. 이 두 분과 함께 근데 이제 모여서 치킨을 먹었어요 집 근처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과학으로는 이 과학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안 될 과학. 아 과거로 안 될 것 같다. 자주적으로. 원래는 잘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과학으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 아 중의적이구나. 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과학이 이 정도 발전했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아직도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과학으로 여친 만들기 저 안 돼요 저런 거.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약간 자괴감 와요 잘못하면. 지금 탈모도 사실 안 되죠. 탈모 얘기 많이 나오는데 탈모가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역대 노벨상 수상자 사진을 쫙 보세요 한번. 그러면 많이 좀 이런 세기의 천재들조차도 안 됐구나. 안 됐구나.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안 될 거야. 네. 근데 탈모는 정말 해결되면 노벨상 한 3개 정도 동시에 받습니다. 생리의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경제학상. 이 3개.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로 약을 지금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어떤 거 드세요? 아보다트요. 훨씬 많이 자랐거든요. 좋아지죠. 근데 그때 당시 진짜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빠지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맞아요. 의기소침해지고 맞아요.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은 평균 행복도가 확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상 받아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아니 정말 이게 근데 이 약을 쓰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요게 약간 미래의 나로부터 머리를 약간 빌려오는 느낌입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나로부터 잠깐 당겨와서 약을 끊는 순간 다시 현재의 나로 돌아가. 맞아요. 약을 끊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러면 그동안 버텼던 게 우수수 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어차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있으나 없으나 아무도 우리를 안 봐. 근데 지금도 안 봐요. 지금 뭐죠? 지금은 침착맨님 뭐 슈퍼마켓 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방송할 때만 보시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할 때는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안 봐요? 그냥 아저씨라고 보지. 그래요? 뭐 남성이라고 안 보죠. 사실 이제 머리 관리하는 이유가 어떤 좀 사회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날 때도 좀 이성에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약간 매너 그리고 약간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밝아도 이게 또 눈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자외선 같은 거 다 반사시켜 버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안 좋죠. 망막이 안 좋죠. 시각세포 죽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천문 우주학 인공위성 궤도 계산을 전공하셨는데 네, 인공위성 궤도 결정, 자세 제어 이런 걸 전공을 해서 이제 궤도라는 이름으로 확실히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공위성 궤도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70년 전부터 아주 확립이 잘 된 분야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낸 보이저가 이제 연료가 떨어진 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스윙바이라는 걸 써서 이게 일종의 항법 시스템인데 중력을 받아서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니 에너지는 없어. 얘가 이제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목성, 그럼 목성이 얘를 딱 잡아서 빙빙빙빙 하다 샥 던집니다. 그러면 얘가 나올 때 더 빠른 속도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스윙바이라는 항법 기술을 써가지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윙바이를 쓰려면 정확하게 위치를 알아야 돼요. 조금만 진입을 잘못해도 얘가 이제 이득을 못 봐. 근데 보이저가 이미 그 당시에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걸로 지금 이제 오르트 그룹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딘가론가 계속 보이저는 계속 가고 있어요. 멈추지 않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하게. 지금의 과학 소통 같죠. 근데 이 과학 계산, 이 궤도 계산은 컴퓨터에다가 뭐 그래픽 있으면 여기로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지 지금은 않아요? 프로그래밍이 많이 툴들이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중요하진 않으나 이 세상을 구성하는 일부분에 기여를 조금 했었다. 중요하진 않다. 네. 중요하진 않아. 근데 약간 이 흑백 논리 너무 멋있어. 근데 흑백 논리 멋있어. 멋있어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은 보통은 편협하다고 하던데 흑백 논리를 마음속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온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 사회성이 부족하다.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진짜로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하시니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로 침착맨님한테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방송 보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이다. 제가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침착맨님이 자주 쓰시는 이 논리의 툴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귀납법인데 연역 증명을 써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이제 객관적인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에다가 이걸 다 대입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바보다. 그러면 이 바보라는 걸 가정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럼 웬만하면 해결이 돼요. 억지다. 그러니까 애새끼맨.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다. 예. 그러니까 결과는 어찌 됐든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다. 수학적 귀납법을 쓰신다. 예. 근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네네네. 왜 그만두셨어요? 거기서 이제 우주감시센터라는 곳에서 추락하는 위성들 궤도 계산하는 걸 했습니다. 위성이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통제 불가에 빠진 뭐 탐사선이 다시 지구로 귀환하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포브스 그룬트라는 탐사선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거대한 탐사선인데 얘가 포보스가 화성의 위성이거든요. 포보스라는 위성이 있어요. 거기에 그룬트가 그라운드라는 뜻인데 거기에 착륙을 해서 그라운드를 긁어서 귀환하는 미션인데 이게 다시 귀환한다는 건 그 중력권에서 다시 발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얘가 연료를 가득 싣고 있다. 이 말은 뭐냐? 굉장히 많은 폭발물. 전체 무게의 한 80%가 폭발물로 가득 차 있는데 발사하자마자 통제 불능에 빠집니다. 다시 지구로 와 얘가. 화성으로 가야 되는데. 폭탄이 돼서. 그렇죠. TNT 한 1000톤 정도 되는. 근데 이게 막 하는데 그때 난리가 나서 이제 저 연구소 뭐 과기부 뭐 국토부 뭐 군인들 다 와가지고. 그 기사에 나왔었나요? 기사 많이 나왔죠. 근데 일반인들은 제가 막 거예요. MBC, KBS도 막 나왔어 얼굴이 막. 저는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왜냐면은 이걸 그렇게 했는데 추락하기 10분 전에 정확하게 제주도를 지납니다. 제주도 상공. 실제로 제주도 상공에서 그 포보스 그룬트가 불 붙은 채 지나가는 걸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외국에 저랑 같은 전공 갖고 있는 켈소라는 유명한 궤도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막 트위터로 한국에서는 보이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막 보인다 이렇게 하고 제가 막 전달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 저는 이게 딱 끝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지켰어. 죽을 뻔했구나. 사실 근데 추락을 하는 걸 알아도 우리가 6시간 전에 알 수 있을 뿐이지 도망은 못 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공항 가서 절차 밟는 사이에 그죠. 이미 너 떨어지거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잘 지나가서 태평양에 떨어졌고 저는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됐구나. 좀 기분이 좋고 내가 한숨 돌렸다. 지구를 지켰어. 왜냐면 3교대로다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박사님들 많이 계세요. 이분들과 이제 잠을 안 자고 막 3교대로 8시간씩 자면서 막 계산하고 급할 때는 3명 다 나와서 막 하고 이랬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죠. 이 모르는 게 과연 대중들 탓일까? 과학자들 탓이 아닐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이걸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과학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의 경이로움과 과학자들의 멋짐, 이들의 노고나 열정을 알 수 있게 해주자.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영화 스토리 같아요.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셨는데 네네네. 연기는 왜 도전하셨어요? 연기 감자별 여기 이거 시트콤은 왜 출연하셨어요? 누가 갖고 오신 거 이거? 이거 이제 조사. 이거 어떻게 조사했지? 사실 이게 학술 자문 요청이 왔어요 저한테. 감자별 2013 QR3라고 이게 그 하이킥 아세요? 거침없이 하이킥 뭐 지붕. 알아요. 하이킥 시리즈를 만드신 김병욱 감독님의 하이킥 4번째 시리즈였어요. 사실은 원래 그렇게 보고 있었어. 하이킥. 네. 근데 이게 또 김병욱 감독님께서 이 감자별이라는 천체가 지구로 오면서 지구 궤도에 포획되면서 달과 함께 지구 주위를 공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기말적인 분위기로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 하다가 지구 궤도를 포획돼서 달과 함께 돌면서 달과 감자별이 둘 다 이제 하늘에 떠서 이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묘사해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이 김병욱 감독님이 하이킥을 보시면 이 틀 안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또 학술적으로도 좀 명확한 걸 좋아하세요. 적어도 이거를 너무 가짜 같지 않게. 조언을 들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친한 박사님들이 또 자문을 하셨는데 자문을 하다가 이제 이분들의 의견은 이거죠. 감자별인데 얘가 별은 아니에요. 왜냐면 별이라는 건 항성을 의미하는데 스스로 빛을 내야 돼요. 그럼 얘가 별이 아니야. 그냥 감자죠. 그냥 근데 감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별인데 감자랑 별을 다 빼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독님한테 이제 박사님들이 감자별을 빼라. 근데 이 시트콤이 그 아이디에서 나온 건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구랑 달만 있는 거야.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안 된다 해서 이제 저한테 온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짬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아직 다 안 된다고 깊이가 없으니까 해라. 저는 약간 맞춰주는 스타일. 약간 용산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자문 받고 오셨냐. 어디까지 자문 받고 그래갖고 제가 좀 맞춰드리겠다. 해서 이제 네, 그래갖고 내가 좀 사짜 느낌 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은 가능하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걸 설계해서 굉장히 찌그러진 20률을 갖고 있는 기울어진 20률의 감자별의 궤도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감자별 2013 QR3라는 이제 이름을 짓고 예.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감독님 그게 마음에 드신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 등장하는 과학자들 대사를 제가 자문을 했어요, 다. 왜냐면은 뭐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대본을 제가 받아보니까 과학자가 뭐 이제 안전합니다. 더 이상 위협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구나. 과학자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확률이랑 있기 때문에 예. 약 80% 확률로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좀 이 더 듣기 여지를 쉽게, 좀 더 듣기 쉽게. 야 여지를 줘야지. 빠져나갈 여지를 줘야 돼요. 예, 왜냐면 이게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 그런 거는. 왜냐면 저희가 뭐 이 과학 이야기 할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정말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여지를 둬야 되고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이제 계속 그 자문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말씀을 내가 너무 잘하신다. 하면 출연하시지 않겠느냐? 갔죠. 왜냐면은 이제 하연수를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이러려고 했구나 공부를. 갔어. 하연수 씨랑 하연수 씨 엄마랑 제 대사가 섞여 있습니다. 끝난 거죠. 예, 끝난 거. 이제 내가 하연수를 보는구나. 갔어. 근데 TV에 나오더라고. 제가 TV 안에 있고 블루 스크린에 혼자 찍더라고. 결국 저 거기 아역으로 나오는 2명 그 친구들 봤어요. 꼬부기는 못 보시고 아무도 못 봤어. 이순재 할아버지도 못 봤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기에도 도전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뭐 이런 연기 영역에서 열려 있죠? 연기할 때 극찬 받았어요. 거기 스태프분들이 와 진짜 과학자처럼 한다 막 이래. 그래갖고 이거 감독님이 과학자 데리고 왔어 이러시더라고. 진짜 너무 과학자 같아. 딱 얼어갖고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네, 여러분은 몇 프로 확률로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로슈 한기 이내에서 이 행성이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면서 달과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과학자처럼 한다. 너무 과학자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게 생각하고 있는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죠. 되게 따분한 사람. 그거를 바꿔야 돼. 여러분 과학자는 이제 약간 제가 과학자 중에 가장 따분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재밌으시죠? 정말로. 저는 과학자 중에 변종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일 재미없는 사람. 제가 제일 재미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과학자는 저보다 훨씬 멋지고 훨씬 말도 잘하고 쉘든처럼 기가 막혀. 여러분이 과학자에 대한 그거를 좀 바꾸셔야 돼요. 저는 가장 로우 레벨 과학자다. 네, 실제로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훨씬 재밌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중계도 하셨어요? 게임 중계 제가 또 너무 게임을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제가 이제 박상현 캐스터, 뭐 이승원 해설 이런 분들 방송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 근데 이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과학이 있나?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여기 과학이 있어? 전 그 말이 너무 싫어. 왜냐면 무조건 있거든. 과학은 무조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안 해도 과학이 엄청 많죠. 저는 이제 이 박상현 캐스터, 이승원 해설 이 두 분을 보고 자랐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막 앵겼어요. 막 친하게. 앵겼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약간 이렇게 이 듣보잡은 뭐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두면서 약간 듣보잡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말을 제가 좀 잘 못하게 생겼어가지고 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해달라. 근데 제가 그때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제 과학자의 최약체로서의 실력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진짜 초집중해서 뭐 하나 과학적 거리가 나오기만 하면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뭐 정말 양자 역학까지 나오고 하면서. 근데 몇 번 이거를 받아 먹으니까 이 두 분이 신난 거야. 그래서 저건 뭐죠? 저것도 과학인가요? 막 이러고 과학인가요? 저것도 과학인가요? 그래갖고 제가 막 얘기를 했죠. 근데 솔직하게 그때 당시에 질문하신 것 중에 과학 아닌 것도 이것도 과학입니다 하신 거 있죠? 살짝 좀 약간 억지로 분위기 때문에. 근데 억지로 살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 억지라는 것도 사실 이게 아닌 건 아닌 거다 해야 되는 건데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걸 아닌 거다 해야 되지만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닌 거다 하지 않았어요. 네, 약간이라도 과학이 있으니까. 조금은 0.00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마린이 과연 사람인가? 마린 사람입니까? 해병대. 그렇죠. 근데 그 해병대라는 그 조직 체계가 과연 인간들의 그대로가 맞는지, 그들이 과연 인간인지. 안에 있잖아요, 인간이. 근데 그들이 정말 인간이에요? 아닐 수도 있잖아. 안에를 못 봤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 마린의 키를 잴 수 없잖아요, 사실. 한국말 하던데 고고고. 인간말 고고고. 뭐 근데 언어라는 걸 쓴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랑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인지는 아닐 수 있으니까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과연 키가 몇인지. 근데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했던 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빛. 빛으로.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빛의 속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정해요. 상대성 이론이 뭐냐면 상대성 이론은 상대적인 이론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주 절대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왜 상대성 이론이에요? 왜냐면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한 가지 진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전부 상대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느리게 가고 빠르게 가고 공간이 막 휘어지고 이래요. 왜냐면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인 건 빛이라는 건 똑같은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저 알 것 같아요. 네. 빛을 중심으로 맞춰놓고 다른 걸 그렇지.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시공간을 정해놓고 거기 이렇게 하면 빛이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빛의 속도는 안 변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시공간을 고정하고 빛을 바꿀 게 아니라 빛을 고정하고 이 모든 시공간 시간까지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다. 공간도 휘어진다. 이거를 이제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건데 시간은 서로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를 네. 빛을 고정을 시키고 증명을 한 건데 그쵸. 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실험을 했습니다. 빛이 변하지 않는다. 이 네.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이 증명하진 못했고 그 뒤에 이제 뭐 아서 에딩턴이라는 분이 실제로 이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면서 뭐 같이 증명을 했어요. 에딩턴. 그럼 아인슈타인은 왜? 근데 이거 지금 계속 가다 보면은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못해. 네. 왜냐면 할 길이 너무 멀다. 아서 에딩턴 상대성 이론 증명 얘기가 이제 2시간이야. 아서 에딩턴 다음에 특집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것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내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제기 좋은 게 야마토포. 야마토포. 얘가 어쨌거나 포톤이거든. 포톤 덩어리. 포톤이 뭐야? 포톤. 포톤 캐논. 그쵸. 광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 덩어리. 얘도 어쨌거나 빛의 속도로 가니까 네. 야마토포를 쏜 다음에 발사부터 도착까지의 시간을 재고 픽셀을 재면은 한 픽셀당 크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왜냐면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픽셀로 계산을 하면 마린의 사거리가 지구 반지름이야. 마린이 총을 쏘면 꼬꼬꼬 따닥 따닥 하면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맞는 거야. 그래서 따져보면은 벌처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예. 벌처의 속도가 빛의 속도의 30%입니다. 그래 왜 이렇게 빨라요? 엄청 빠른 거죠. 예. 빛의 속도의 30%라는 거는 인류가 도달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저글링이 못 잡지. 못 잡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히드라가 잡아. 이 말은 뭐냐? 히드라의 침 속도가 빛의 속도 30%더 빠른 거야. 빛의 속도로 침을 뱉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진짜 초능력 올림픽이네요 거기는. 스타크래프트. 그러니까 이 세계는 굉장히 가상의 이상적인 세계다. 히드라가 빛의 속도로 침을 뱉는 놀라운 세계다. 빛이 좀 약간 머쓱하겠네요. 어디 가서 꿀리진 않는데. 그쵸. 이 세계는 조금 내가 좀 설 자리가 없는데? 못 나대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그게 스타크래프트다. 그게 스타크래프트다. 아무튼 모든 곳엔 과학이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도 과학을 찾으신 대단한 분이네요. 게임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저 많이 하죠. 롤 요즘에 많이 합니다. 롤이 완전 과학이죠. 완전 과학. 완전 과학이죠. 야스오는 완전 과학이죠. 일단 야스오 같은 경우가 자꾸 지잖아요. 맞아요. 야스오 한 있는 팀이 그쵸. 네. 이거 완전 과학인 게 일단은 야스오는 파고 들어가는 거. 그거 어떠세요? 기분 어떠세요? 타실 때? 그거 제가 저를 주체 못하겠어요. 이게 마약이에요. 시작하면.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 타는 거가 잘못하면 도파민 분비 때문에 E를 누를 때마다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멈출 수 없어. 야스오가 지지 않으려면은 이 키를 아예 빼. 키보드를. 그러면은 이길 수 있어요. 보통 이 키 때문에 죽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 타면은 이를 안 타는 야스오는 있어도 한 번만 타는 야스오는 없어. 타는 순간 이미 계속 달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누구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나는 죽어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타요. 이게 결국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도파민, 아드레날린 이런 우리를 굉장히 또 환각에 빠뜨리는 호르몬들 나오고 엔돌핀도 나오고 엔돌핀 뭐 이런 것들이 모르핀보다 훨씬 센 마약이에요. E에 한번 중독되면 E를 계속 누를 수밖에 없어. 결국 야스오가 과학인 이유는 E와 도파민과 관련이 많이 돼 있다. 야스오 완전 과학이고 그 안에 뭐 소라카, 별의 부름 뭐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쿨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맞아요. 누르는 순간 별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요게 어려운 게 일단은 지구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입니다. 근데 태양을 불러올 경우에는 우리가 조명이 다 꺼지니까 아마 태양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까운 별이 이제 알파 센타우리거든요. 알파 센타우리. 근데 얘가 4.2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스킬을 쓰면 별의 부름 스킬이 4.2년 후에 도착해야 돼. 게임 한 판 하는데 4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온다라는 건 뭐냐? 이미 오류다. 빛보다 빠른 게 있나요? 빛보다 빠른 게 타키온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완전 가상이고 실제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의 정설이에요. 그럼 소라카 사자예요? 소라카는 제가 볼 때는 빛이 아닐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별의 부름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부르는 건 별이 아니다. 끼케 유성 같은 애들일 것이다. 근처에 있는 거. 네, 왜냐면 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에 흩뿌려져 있는 우주 먼지 알갱이들인데 얘네들을 우리 대기권을 훑고 지나가면은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별똥별 같이 되거든요. 예. 요런 거는 가능하다. 똥별의 부름이구나. 그렇죠. 유성부름. 별부름은 아니고 유성부름이거나 뭐 우주 쓰레기 부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예. 우주 쓰레기. 요즘 그 위성 많이 던져가지고 던질 거 많을 거예요, 소라카가. 실제로 뭐 문제가 돼서 수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 공해도 되게 심각해졌고, 그러니까 우주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화성 가는 형님이 자꾸 많이 올리셔가지고 지금 뭐 관측할 때도 천문학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소라카가 좋은 일 하네요. 여러분들 소라카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치워야 될 우주 쓰레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유사과학 제가 바로 넘어가죠. 약 2시간 분량 준비했는데 그래요? 그냥 시간이 너무 오바되면은 네. 근데 저는 막 오래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네. 또 힘드시니까 저는 잠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보통 5시 새벽 5시에 자요. 아 그래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완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완전 피곤하실까요? 괜찮아요. 네, 저는 뭐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유사과학 얘기를 할 건데 유사과학 뭔지 일단 아세요? 유사 비슷하다. 사실 유사 침착맨 예. 이러면 침착맨과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뭐 그쵸? 유사 인간 그쵸. 예. 막 비하할 때 사람 비하할 때 뭐 언저리야 인간 언저리야. 근데 인간은 아니고. 그래도 어쨌거나 유사한 거니까 뭐 동그라미가 있고 유사 동그라미 그냥 동그라미인데 조금 아닌 거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유사과학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잘 불러주는 거고 네. 엄밀히 사이비 과학에 가깝습니다 이게. 사이비.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랑 무관한데 과학이라는 이 합리적인 체계를 가져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도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엄밀히 아예 과학이 아닌 영역 있잖아요. 예. 뭐 종교, 예. 철학 이런 거는 원래 과학이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유사과학은 똑같이 과학이 아니지만 이거를 과학처럼 보이려고 하는 일종의 지적 사기다. 이렇게 그래서 안 좋아요. 근데 뭐 물론 유사과학이 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예. 유사과학으로 지금 생업을 종사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예. 그분들도 어쨌거나 굉장히 행복을 전해주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유사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실제 과학이 아니지만 과학처럼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재밌는 게 뭐 논문들도 나와요 이 유사과학 관련해서. 근데 이 논문들이 서로 그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서로 막 보완해줘. 그런 식으로 해결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우징 로드 하실 때 요거 뭐 찾는 거. 예. 근데 요 찾는 거의 레퍼런스를 마비노기에서 가져오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쵸. 근데 그거 자체가 마비노기 같은 경우도 이 다우징 로드를 설명하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마비노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실존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갖고 오셨고 근데 이게 다우징 로드 쪽에서는 마비노기를 가져온다라는 게 문제가 또 없던 거죠. 예. 그 사실 이 두 곳 다 명확하게 다우징 로드가 과학적이다라는 걸 설명하진 않는데 레퍼런스를 삼음으로써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거야. 이런 논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된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딱 피해버리고 검증이 안 된 부분을 토대로 계속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다우징 로드 가짜예요? 오늘 준비했습니다. 다우징 로드. 그래요? 예. 궁금한데요? 근데 그냥 단순히 뭐 이건 가짜다 유사과학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유사과학이 등장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비노기 뭐야?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약간 몸풀기 과학 퀴즈. 몸풀기. 네, 요거는 이제 유사과학이냐 아니냐보다 속설들이 과연 정말 실제로 과학적인 추론이나 실험 결과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냐 요런 걸 한번 좀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과학적으로 좀 약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몸풀기만 해도 뇌가 막 넉다운이 되고 막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뇌라는 기관은 그렇게 지치진 않아요. 그래요? 내가 그냥 지친 거예요. 김풍 작가님이 이런 말 하셨던 것 같은데 뇌는 안 지친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이 푸시업을 많이 하다 보면 한 20개 하다 보면 뭐 21개째 막 이제 팔이 아파서 못 하잖아. 맞아요. 예.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뇌 자체가 이거 우리 몸의 수익은 불수익은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 뇌를 근육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뇌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면서 힘들다 아프다 이렇게는 못해. 왜냐? 우리 두통 같은 경우도 실제로 뇌에서 벌어지는 통증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목에 있는 신경에서 벌어지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올 때 목을 풀어주고 뭐 따뜻한 물을 샤워하고 이러면 조금 나아지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뇌는 그냥 여기 이 안에서 그냥 찰방찰방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그냥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 잘 돌아가고 있고 뭐 이게 뇌가 이거 지쳐서 더 이상 안 돌아간다. 그냥 나 자신이 지쳤다. 핑계 대는구나. 그럴 수 있죠. 뇌 핑계. 네.
뇌는 더 써줘야 돼요. 많이 쓸수록 더 시냅스가 복잡하게 엮이게 되고 더 잘 사고하게 되고 네 훌륭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이제 뇌호흡 가죠. 뇌호흡 뇌 얘기하니까 딱 좋네요. 뇌호흡. 뇌호흡 어떻습니까? 이거 과학일까 아니면 그냥 유사 과학일까? 아 맞춰보는 거예요? 예. 뇌호흡. 뇌호흡은 아까 그 설명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 가짜예요. 뇌는 그냥 있을 뿐 호흡은 여기서요. 그렇지. 이미 너무나도 훌륭한 수학적 귀납법으로도 또 이미 도출하신 거예요. 맞춰 정답? 정답. 정답! 일단은 그냥 심플하게 뇌호흡. 뇌는 호흡하는 기관이 아니다. 맞아. 그러니까 사실 뇌호흡하는 사람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호흡하거든요. 그죠. 잘 보면 그냥 입으로 호흡해요. 입으로 하는 건데 왜 여기 뇌를 호흡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솔직히 입으로 호흡하거든. 뇌호흡합니다 이러는데 만약에 정말 코와 입을 막잖아요. 네. 호흡 못해 그 사람. 그렇지. 뇌호흡 못해요. 왜냐 뇌는 호흡기관이 아니다. 뇌호흡이 가능하다면 담배 피우면은 뇌암 걸려요. 뇌로 호흡.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뇌암은 없으니까. 뇌암, 담배 피운다고 뇌종양. 뇌종양이 근데 흡연이 뇌종양이 안 좋아요. 맞네요. 뇌호흡.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핀 게 호흡만 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담배를 핀다고 해서 폐암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뇌호흡이라고 뇌종양이 생기느냐? 그렇다고 담배 피면 폐암만 걸리느냐? 이건 아니거든. 관계성이 또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거나 뇌는 호흡기관은 아니다. 네. 오른쪽 머리가 긴 게 좀 거슬리네요. 왜요? 이쪽만 길잖아요. 오른쪽만. 왼쪽은 좀 짧고. 여기 좀 어떻게 좀 밸런스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왜냐면은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굉장히 또 합리적인 저도 모르겠어요. 사고를 또 이제 만화를 그리셨고 또 예술을 하셨으니까 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또 합리적인 사고를 해버렸구나. 와 습관적으로 이렇게 과학을 하시네.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사실은. 과학자는 과학자 할 걸. 이미 침착맨님 안에 있다. 저는 그때 썼어야 돼요. 저는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과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속에. 자신만의 과학. 누구나 자신만의 과학이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과학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의 과학을 속이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자신만. 이 부끄러워하거든. 그게 유사과학 아니에요? 아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과학이 있다라는 게 이 내 안에 있는 이상한 생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신만의 이 과학에 대한 경이로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이로움의 표현 방식은 누구나 다를 수 있겠지만 침착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로 표현이 되거나 뭐 이런 영상으로 표현이 되거나 이 안에서 계속 수학적 귀납법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뇌는 호흡기관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잘 맞추셨다. 다음 문제. 동공이 크면 머리가 좋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속설이 있어요. 뭐 신체 일부분을 보고 추리하는 거. 뭐 코가 크면 그쵸, 코가 크면 성기가 크다. 뭐 정력이 좋다. 뭐 이런 이거 너무 있어요. 직접적인 거 아닙니까? 보통 저는 그럼 코가 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코가 크면 여기까지가 큽니다. 아니 뭐. 그게 이게 약간 여지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대중에게 맡겨야지 이걸 우리가 다 내세워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코가 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름 다 알거든 어차피. 사실 궤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알거든. 네. 그러면은 정답을 궤도님이 알고 계시겠네요. 동공이 크면. 그러니까 동공이 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좀 아니죠. 잠깐만. 동공이 크면 지금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 예. 잠깐만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동공하고 상관이 없다. 유사과학이다. 유사과학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연구팀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예, 애틀랜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예요. 이게. 예, 그래서 고성능 카메라로 동공 크기를 측정하고 동시에 사고력, 주의력, 기억력 테스트를 합니다. 동공이 클수록 성적이 좋아. 그래요? 그러면 궤도님이? 잠깐만, 침착맨님 이게 그러니까 눈 크기가 아닙니다. 눈 크기랑 달라요. 동공. 동공 작은데요, 저? 아쉽다, 침착맨님. 머리가 나쁘네, 나는. 저는 어때요, 저? 커요. 좀 괜찮죠? 예. 그러니까 동공 좀 크면 좋아요. 나 클걸.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침착맨님은 동공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똑하다. 야, 동공만 컸으면 작살난 거예요. 동공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이겨낸 천재야. 동공 교란종.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동공이 큰 사람들조차도 동공 작은 침착맨을 못 이기는 거지. 동공이 커도 작아도 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이게 사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잖아요. 예. 재밌는 거는 동공의 크기가 뇌의 청반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청반. 청색 반점이라고 불리는 건데 예. 이게 이제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에서. 근데 이게 주의력이나 기억력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곳이고 예. 이게 일종의 뇌의 다른 부위끼리의 협력에 대한 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뇌에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협업하는 거를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청반이에요. 협력 작업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 동공이 클수록 청반의 기능이 좋아진다라는 게 나와서 인지 능력이나 뇌 기능 향상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럼 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되게 잘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 나루토도 과학이네. 나루토 과학이죠. 사륜안을 쓸 때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향상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루토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사스케가 이제 나루토를 안 만난 지가 한 30년 됐어. 예. 그러니까 소원해진 거지. 예. 근데 갑자기 나루토를 딱 만났는데 긴가민가해. 그때 긴가민가해. 사륜안! 이러면서 동공이 커지면서 예. 아 나루토구나. 그래야. 기억력이 이제 돌아온 거지. 그 정도로 사스케 능지가 좀 떨어지나요? 나루토도 그러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사스케가 기억력을 되살리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나루토가 과거에 나의 친구였다는 걸 기억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긴가민가 할 때 얘가 이름이 뭐였지? 그 정도는 사륜안을 안 써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굉장히 과학적인 만화책이다.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풀어나가지 않았다.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다. 아무튼 어쨌거나 이 동공이 크면 똑똑하다. 요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다. 이거는 또 일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네. 뇌호흡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동공이 커지는 건 또 똑똑한 거랑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것도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전자파 시리즈인데 여름이 되면 항상 나와.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선풍기, 이 전자파, 뭐 심지어 더 나가서 뭐 암을 유발한다 이거까지 나오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투에서 손선풍기 이거 매년 나옵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굉장히 장난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올까라는 말투가 이미 녹여져 있어요. 야, 침착맨님 이거 장난 아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룰 브레이커예요, 진짜. 이 하면 문제를 안 보고 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산만하구나. 정답 오답을 가려낸 거예요. 룰 브레이커. 이거는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천재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천재다. 너무 훌륭합니다. 뭐로 가도 천재네요. 무조건 천재입니다. 침착맨님은 천재라는 가정을 일단 하고 이거를 모든 일반적인 상황에 대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쓰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걸 문제를 못 맞춰도 천재예요? 무조건 천재요. 못 맞추면 제가 잘못한 거야.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정답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요 문구 자체는 맞아요. 오! 하지만 그렇다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 전자기파거든요. 즉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한 겁니다. 근데 선풍기 결국 모터가 돕니다. 예, 그렇죠. 모터의 원리상 이 모터를 돌리려면 자석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이 말은 뭐냐? 무조건 자기장이 생긴다 여기에. 근데 손선풍기에 주로 사용되는 모터가 이제 바깥 자석 부분이 회전하는 모터예요. 이 말은 뭐냐? 자기장이 정말 가감없이 흘러나온다는 거고. 근데 자기장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량에 비례해서 이제 가까울수록 굉장히 세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약해져요. 근데 저거를 선풍기 바로 앞에서 재면 무조건 세. 그냥 자석에 대고 잰 거야. 그러면은 고압 송전선 아래보다 수십 배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죠. 가까이 되면. 그러니까 이지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자기장이 나오는 곳에서 대고 자기장이 세다라고 말한 거라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좀 약간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기사를 내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이게 휴대용 손선풍기에서 일부 자기장이 나온다. 하지만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지면 급격하게 전자기파가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근데 요렇게 기사가 나오면 되는데 손선풍기 바로 앞에서 자기장을 재면 전자파가 고압 송전선보다 높다. 왜냐면 고압 송전선에 얼굴을 대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마치 과학 기반의 사실인 것처럼 제한적인 정보를 주면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요거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이 학생은 안전하다. 좀 가까이 되긴 했어. 보통 저렇게 안 되거든요. 그럼 위험하기도 하다.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리고 저렇게 가까이 돼도 전자파가 우리한테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유의미한 과학적 사실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뭐 선입견 같은 거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어쨌거나 우리 세포에 무언가 변화를 주는 건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여름날에 이렇게 손을 딱 대면은 어떻게 되죠? 자외선을 받아서. 그쵸. 피부가 손상되죠.
아프고 타고 노화도 오고 예. 어쨌거나 피부에 안 좋습니다. 예. 자외선 포톤이 내 피부를 때리는 거거든요. 포톤 캐논이 계속. 예. 보통 캐논이 내 피부에 세포를 때려. 그럼 세포가 아프죠. 예. 이거와 파장이 다른 무언가가 세포를 때려서 얘한테 어떤 변화를 주는 거는 어쨌든 세포가 얻어맞는 거니까 우리 몸이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게 에너지의 양에 따라 달라지고 파장에 따라 달라지고 어디까지 뚫고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 어쨌거나 뭔가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아이들한테 예. 예를 들어 3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전자파가 일단 안 좋은 걸로 왜냐면은 뇌 같은 기관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예민해. 근데 3세까지는 뇌가 형성되는 단계인데 이 3세 이하의 아이들의 이 두개골의 두께가 얇아요. 그러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두개골 차원에서 웬만한 전자파를 다 막는데 네. 3세 이하의 아동들은 이 전자파가 두개골을 뚫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뭐 쉽게 말해 와이파이 증폭기 같은 거 있어요. 뭐 예. 와이파이를 아주 세게 한다거나 휴대폰의 신호를 세게 증폭해주는 그런 장비들은 웬만하면 사용 안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이가 3세 이하의 아이가 엄마 좀 와이파이 증폭기 좀 꺼줘 나 머리뼈 두께가 얇아가지고 좀 괴로워 이러면은 그럼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이 아이가 3세인데 그 정도의 어휘를 구사하는 거는 이미 천재야. 이미 방송에 내보내야 돼요. 그래요? 그럼 엄마가 그러게 머리뼈 두껍지 그랬어. 근데 머리뼈 이제 가면서 이제 점점 두꺼워지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조금 세다. 또 전자파 특집으로 또 가볼게요. 전자파 특집. 알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 아니까 전자레인지.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거 맞죠? 진짜 귀에 딱지 앉을 이거 어떠세요? 요거는 과연 유사과학일까 아니면 그냥 속설일까? 전자레인지 돌리고 나서는 피해라. 맞아, 옆으로 이렇게 피해라. 또 앞에. 뭐가 있죠?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들은 건. 일단 그런 것도 있어요. 전자레인지로 돌린 음식은 영양소가 파괴된다. 뭐 이런 것도 맞아. 일단 전자파가 밖으로 나오니까 앞에 있지 마라. 요것도 사실 아까 전자파는 어떤 유의미한 어떤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저기서 나오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어쨌거나 저 앞에 있는 구멍보다는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잘 못 뚫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혹시나 전자파가 어쨌거나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올 테니까 예. 걱정이 되면 떨어져 있는 건 좋으나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엄청 크게 생기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무시무시하게 막 돌려놓고 막 도망가고 막 이 정도는 아니다.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그건 아니다. 저 심한 분들은 돌리고 갑자기 포복하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으악! 막 이렇게. 머리 깨야 돼요. 그거는 조금 그 정도는 아니다. 그 꼴은 못 봅니다, 저 진짜. 그럼 또 다른 이야기. 예를 들어 저기서 돌린 거는 영양소가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요리법 자체가 식재료의 분자 구조를 파괴해서 인간이 먹기 좋은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의 요리법이. 뭐 굽던 끓이던 찌던 다. 그죠? 일단 원리 자체가 그거야. 근데 굳이 전자레인지만 영양소를 파괴하고 다른 건 괜찮으냐? 요거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거죠. 뉘앙스의 문제네요. 파괴되는 건 맞지만 다르게 해도 어차피 파괴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파괴가 안 돼요. 영양소가 없다. 그러면 얘는 원래 영양소가 없는 식재료인 거예요. 굳이 전자레인지 탓으로만 돌리면은 좀 잘못됐다. 억울하네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나왔을까? 가스레인지 회사에서 저격성 어떤 연구, 편파적인 연구,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요. 근데 요게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게 그 실험을 해요. 그냥 냄비에 끓인 물,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로 끓인 물, 이거 두 개를 식힌 다음에 식물한테 주었어요. 그랬더니 전자레인지로 끓인 물을 준 식물이 죽었어. 뜨거워서. 아니야, 식혔어. 둘 다 식혔어. 뜨거우면 죽습니다. 뿌리가 이거요. 무조건 죽죠. 근데 이거는 사실 과학적 형태로 실험한 건 아니라고 봐요. 아시죠? 뭐 칭찬해준 양파, 욕해준 양파. 근데 다르다. 칭찬해준 양파 잘 자라고 욕한 양파는 안 자라. 저 이런 솔직히 얘기 그거 들었죠. 보고 지랄한다라고 했어요. 맞아.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유사과학이죠. 너무 그래요? 일단은 그 양파는 소리를 듣는 기관이 없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뭘 하든 못 들어. 귀가 없죠? 네네, 못 듣고요. 랜덤입니다, 랜덤. 되게 당연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잘 자랄 수 있고 못 자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랜덤이다.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아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요리사들은 전자레인지 싫어합니다. 맛이 없어요, 더. 왜 맛이 없을까요? 수분이 뭐 어떻게 되던데요? 이게 전자레인지가 일단 음식을 데우는 원리가 되게 재밌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이 안에도 물 분자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물 분자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딱 때려주면은 약간 교관이야. 딱 때려서 이제 한 줄로 세워. 야! 이쪽 봐! 저쪽 봐! 이렇게 해준 거야.
빨리 딱! 그럼 그치 물 분자들이 이쪽 봐 저쪽 봐 하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면 지들끼리 막 부딪혀요. 물이 굉장히 괴롭겠는데요? 앞으로 추참! 그치.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얘네들이 열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해동되는 원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물 분자를 두드려 패서 얘네들끼리 부딪혀서 나오는 열로 이 음식물을 해동시키는데 문제는 얘네가 결국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네, 이 말은 뭐냐? 100도가 넘어가면 증발합니다. 즉, 이 음식물은 100도까지밖에 가열을 못해요. 왜냐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부 물이 날아가면서 수분이 또 증발하죠. 예. 즉 건조해지고 100도까지밖에 안 데우는데 음식이 맛있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있어요.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 예, 들어보셨죠? 예. 네, 이것도 프랑스의 화학자가 찾아낸 반응인데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야만이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예. 이게 이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변성되면서 일어나면서 갈변 현상과 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멋진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카라멜화 효과랑 같이 일어나요 보통. 근데 이 마이야르도 이제 2시간짜리야. 마이야르는 나중에 특집으로. 이거 승우 아빠님이 찾은 게 아니에요? 승우 아빠님은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거를 잘 이용하셨는데 솔직히 승우 아빠님도 마이야르 반응의 역사부터 이게 정말 왜 맛있어지는지 그 원리가 복잡합니다. 이게 당하고 탄수화물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같이 있어야 돼요. 당하고 탄수화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같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반응이고 이게 중요한 건 180도 선에서 굉장히 잘 일어나요. 130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00도를 못 넘어요. 안 일어나. 즉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 수 없다. 왜냐면 우리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야 굉장히 맛있다고 느끼거든요. 확실히 전자레인지로 하면은 음식이 맛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 게 맛있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진화론적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결국 우리 몸에 섭취하기 좋은 형태로 되는 것을 맛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좋거든. 그렇죠.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잘 연결이 돼서 정말 우리가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맛있다고 느껴요. 맛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막 200도 이상 해서 타버려. 요거 맛있습니까? 나름 좋죠. 약간 타면 괜찮은데 숯이야 숯. 아예 그냥 그냥 가루가 됐어. 싫어요. 그쵸.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먹어도 영양분으로서의 효과를 발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맛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는 맛이 없다고 느껴야지 그런 세대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된 거야. 숯은 안 먹어. 그래서 몸에서 먼저 아는군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한 선조들 때문에 살아남았고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루가 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영양분을 그들은 이미 못해서. 과거에 갔어. 이미 도태됐죠. 그게 바로 진화입니다. 마이야르를 좋아하는 마이야르인들만 지금 살아남아서 마이야르인들이 다 지금 있는 거군요. 마이야르 좋아하는 분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전자레인지보다는 직화가 훨씬 맛있고 그게 몸에서 영양분 흡수하기가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요리사들은 전자레인지 싫어한다.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요리사가 전자레인지를 싫어하는 거랑 전자레인지를 돌린 음식에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거를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리사가 싫어하니까 전자레인지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 맛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요리사의 호불호에 따라서 유사과학적인 이야기가 연결되는 현상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맛이 없는 것, 맛이 있는 것 이것과 실제 영양소가 파괴된다거나 우리 몸에 안 좋아지는 것 이것은 구분해야 된다.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맛이 없다면 진화론적으로 영양소가 없는 거일 가능성이 높냐? 근데 이것도 이 진화라는 거를 굉장히 인간적인 감성으로 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 매운맛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맛이 아니잖아요. 통증입니다. 그리고 매운맛이라는 것은 식물이 본인들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기제예요. 내가 이렇게 매우면 포유류들이 날 안 먹겠지? 그러면 나는 괜찮겠지? 인간이 그거를 조미료로 쓰기 시작했어. 식물 입장에선 천인공노할 일이죠. 내가 이걸 지키려고 이렇게 매우게 진화를 했는데 인간이 이걸 즐겨? 심지어 더 매운 걸 찾아다녀. 너무 괴로운 거야. 이들은 진화 테크를 잘못한 겁니다. 인간한테 엄청 먹히고 있어요. 오히려 좋아. 인간만 빼고는 나머지는 싫어하는데 하필이면 인간이 제일 많아. 지구상에. 인간이 제일 많고 인간이 이거를 더 맵게 막 품종 개량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웠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지고 길러줘요.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과 비슷한 케이스죠. 동물들이 평균 수명이 정해져 있고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결정이 나 있어요. 근데 기형적으로 수명이 긴 동물이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얘네들은 본인들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길게 살아요. 왜냐? 인간의 반려동물로 진화하다 보니까 인간처럼 의료기술이 발전해버렸어. 우리 동물병원에 이구아나 데리고 가면 솔직히 굉장히 고생해요. 동물병원 그 수의사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너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뭔가 고칠 수 있지만 근데 개와 고양이에 대한 치료법이나 여러 가지 이 의료기술은 훨씬 발전했다. 훨씬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오래 살아. 정말 맥시멈 채워서 살아요. 대단한 거죠. 어제 인간 덕분에 생태계 교란이 생긴 거죠. 몸풀기 퀴즈인데도 굉장히 몸을 많이 풀어야죠. 몸풀기 퀴즈가 근데 아직 반도 안 됐어. 그래요? 몸이 좋으신가 봐요. 제가 이거를 많이 푸시나 봐요. 원래 몸풀기 할 때 한 2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네. 제가 자꾸 잡서를 집어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오늘 몸풀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근데.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굳이 오늘 본론까지 가서 끝내서 결론을 내야 되느냐. 이미 저는 좋은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너무 괜찮다. 좋습니다. 요거 다음 보면? 또 전자파 시리즈 계속 갑니다. 전자파 차단 스티커. 요거. 일단 저 헬로키티 같은 거는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좋지 않을까요? 기분은 좋죠. 근데 전자파를 차단하느냐 요게 핵심이거든요. 자 보세요. 헬로키티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면 몸 컨디션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면 전자파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일단은 저 전자파 차단 스티커가 이 추구하는 바는 물리적 차단이거든요. 지금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나의 면역력이 올라간다. 사실 이것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할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전자파를 차단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핸드폰이라는 기기 자체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쵸. 만약 저 스티커가 전자파를 차단한다면 통신이 잘 안 돼요. 전화를 못해요. 이 말은 뭐냐? 차단을 못한다. 하지만 왠지 그냥 플라시보 현상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그것을 그러면은 전자파 차단 스티커라고 하면 안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스티커로 해야 돼.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 인과관계가 아니거든. 잠깐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이 퀴즈는. 맞아요. 요거의 좀 진화 형태가 텔레비전 앞에다 놓는 10원짜리. 이 10원짜리가 실제로 전자파를 막았다? 이것은 TV 앞에 금속을 쳤다. 즉 TV가 안 보여야 돼. 그럼 선인장도 전자파에 좋은 식물도 의미가 없네요?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이 수분이 전자기파를 잘 막아줘요. 그러니까 전자기파 효과가 좋아요. 근데 선인장이 왜 나왔냐면 선인장 내부의 대부분이 수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식물에 비해서 수분 함량이 높아요. 이러니까 얘네들이 사망해서 버티는 거거든요. 선인장으로 막으면 이 선인장 안에 있는 수분이 전자기파를 잘 막아. 근데 문제는 뭐냐? 선인장 때문에 TV가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선인장을 밑에 까는 거는 그 부분만 막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선인장이 TV를 막아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려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니까 효과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봐라. 그냥 봐라. 괜찮다. 그리고 저런 이 전자파 차단 스티커로 또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조업체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쁘고 기분 좋아지고 이게 일종의 약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약간 액세서리로 가면 좋다. 하지만 이게 뭐 전자파를 90%, 99% 막아줍니다. 100% 막아줍니다. 이것도 그 부분은 막아줄 수 있으나 이 핸드폰 자체 전자파를 막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뭐 반짝이는 황금 디자인의 기분이 좋아지는 스티커 이런 식으로 가도 오히려 역으로다 굉장히 좋은 홍보가 돼서 이분들은 정말 엄밀하게 과학적 검증까지 거친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시는구나. 오히려 신뢰가. 대중이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죠. 그러면 99% 차단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의 스티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괜찮죠. 요거 저주파 안막이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스가 아니죠. 이게 주파가 낮다는 그죠. 고주파, 저주파죠. 고주파, 저주파, 중주파 뭐 다 있어요. 얘네들이 또 치료하는 기기도 다 조금씩 다른데 요거 말을 했네 제가. 치료하는 기기가 나왔다는 것은 치료가 됩니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저주파 자극기 주로 이제 전기 근육 자극 기반으로 이제 활동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뇌에서 전기 신호로 근육을 움직인다. 이 말은 뭐냐? 전기 신호로 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저런 장비들을 붙여내면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주로 쓰는 근육은 너무 자주 움직여서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서 목,
어깨 이런 쪽은 잘 안 쓰잖아요. 예. 이거를 저주파 안마기를 대고 움직여주면 어쨌거나 이 근육이 나의 뇌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동을 하면서 풀어지는 겁니다. 자주 안 쓰는 근육을 풀어주는 건 의미가 있죠. 물론 이게 근육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근육이 생성되는 것은 이 근섬유가 찢어져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자극을 주진 않고 움직이는 정도의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예. 저걸 해서 복근이 생기고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물리적으로 근섬유가 이게 찢어져야 돼. 네, 찍고 그리고 보충을 해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근섬유가 두꺼워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너무 오래 쓰면은 약간 열감이나 약간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쓰지 말고 하루에 20분 정도로 3회, 4회 정도만 쓰자. 너무 자주 하지 말자. 화상 입는다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용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속적인 근육통이 있다. 예.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지 저것만으로 모든 몸이 풀리고 막 너무 상쾌해지고 이건 아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만약에 이걸 해놓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네네.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죠. 브랜드가 될 수도 있나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저 안마기는 안전 문제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네. 혹시 안 꺼져도 브랜드가 되기 힘들어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 다음 가겠습니다. 연어를 일주일에 2번 먹으면 장수한다. 연어를 일주일에 2번 먹으면 장수한다. 2번 먹으면 장수한다. 뭐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만약 그게 맞다면 그렇죠. 좋은 접근입니다. 맞다. 어. 곰이 오래 살아요. 곰이 오래 삽니다. 그리고 지능이 되게 좋아요. 일리 있습니다. 일리 네, 있습니다. 지능이 좋으려면 뇌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리 있어, 영양분이 일리 있어. 분명히 풍부할 것이다.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일단 미국 사우스 다코타 대학 연구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66세 노인 2,500명 대상으로 7년을 추적 조사했어요. 근데 이게 오메가3 지방산, 여기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걸 섭취하면 향후 7년 이내 사망률이 34%가 낮아졌어요. 좋은 거네요? 좋은 겁니다. 오래 사네요? 되는 겁니다. 역시 곰은 정답을 알고 그러니까 가능하다. 먹으면 좋다. 연어, 저도 연어 좋아하거든요. 연어 이게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양분이 막 오메가3를 이거는 원하는 나한테 거예요. 좋아. 아메리카 불곰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 혹시 드세요, 영양제? 아니요.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오메가3도 사실은 이 연어가 좋긴 한데 연어가 특히나 뭐 좀 위로 갈수록 참치나 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먹이사슬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중금속이 농축이 많이 돼요. 왜냐면 그대로 농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메가3 물론 연어도 좋지만 오메가3가 목적이면은 크릴새우 오메가3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는 애들 얘네들 걸 먹는 게 좋다. 크릴새우는 맛이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영양제로 먹는 건 괜찮아요. 뽑아내는 거니까. 네, 영양제는 어차피 다 맛없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거 가겠습니다. 팝콘이네요? 팝콘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팝콘이? 네. 갈릭 버터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본만 해당되는 거죠. 일단은 이 질문이 너무 또 퀄리티가 좋아. 그래요? 갈릭 버터는 일단 바르니까 아니잖아요. 팝콘만. 왜냐면은 이 말씀드릴 내용에 이 갈릭 버터도 좀 있거든요. 일단은 팝콘만. 자,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옥수수 강냉이를 넣어서 뻥이오를 하는 거잖아요. 뻥이오를 하는데 뭐 따로 추가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뻥이오는 탄수화물이에요. 다이어트에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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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네요. 이 통곡물 팝콘 해바라기 씨의 3배 정도의 섬유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섬유소 뭐냐? 얘네가 포만감을 책임지죠. 예. 포만감,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가 바로 요 섬유소에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로는 통곡물 팝콘은 괜찮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 갈릭 팝콘, 캐러멜 팝콘 얘네들은 안 돼요. 얘는 당이 굉장히 높고요. 많이 들어가 있죠.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통곡물 팝콘 좋다. 이미지는 아닐 것 같죠. 되게 찔 것 같은데 통곡물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퀴즈 갑니다. 블루라이트 눈에 괜찮을까?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좋습니다. 눈에 좋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깔아줬어요. 귀찮다고 안 까니까 뺏어서 깔아줬어요. 그 좋다는 얘기죠. 깔아준 앱이 뭐죠? 블루라이트 필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앱 중에. 그죠? 편안하게 화면 보기
이런 걸 거예요. 아, 꺼놨네요? 그쵸. 네. 역시 그 아내분이 해놓은 거는 꺼놓는 게 국룰이다. 아, 왜 언제 꺼졌지?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걸 키는 순간 화면이 어떻게 변하죠? 좀 이게 변해요. 네. 뭐가 변했는지 모르니까 기억이 네. 잘 안 나요. 저게 이제 노르스름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라이트 필터고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앱입니다. 저게. 아, 네. 저걸 키면 이제 눈에 좋을 것 같으니까 아마 아내분께서 켜주신 것 같죠? 안 좋네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재밌는 결론. 사실 좀 갈려요. 네. 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아, 이거는 아직 네. 뭐 확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어떤 연구팀에서는 블루라이트는 눈에 좋지 않다. 어떤 연구팀은 크게 영향이 없다. 아, 좋은 건 아니고. 그런데 일단 눈에 끼치는 영향은 갈립니다. 하지만 수면에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아, 네. 아, 그럼 줄이면 효과가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를 줄이면 옐로우 라이트라 그러거든요. 예. 좀 노르스름해지는. 옐로우 라이트도 수면에는 안 좋아요. 즉, 잘 때는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말고 폰 끄고 자라. 하지만 보고 싶은데 영향 안 받고 싶어서 킨 거였는데 효과가 없다.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왕 볼 거면은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서 노르스름하게 보는 게 조금 날 수도 있다. 왜냐면은 날 수도 있다. 좋다, 나쁘다, 영향 없다 이게 아니라 나쁘다, 영향 없다 둘로 나뉘니까 일단은 영향이 없다 쪽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나쁘다 쪽을 듣는 게 조금이라도 좋잖아요. 켜놓는 게 좋다는 없어요 지금 일단. 아, 그러면은 네. 제일 좋은 거는 소리만 키고 안 될 거 그 채널에 그 재밌게 얘기하는 걸 제일 들으면서 자는 게 제일 그렇죠. 좋다. 사실 저희 채널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뭐 이렇게 하거든요. 요걸 딱 들으면은 예. 기분이 좋아. 다 함께 떠나는 거야. 인사할 시간도 없이 떠나는 거야. 아, 바로 근데 그만해라. 주무실 때는 사실 저희 채널보다는 침착맨님 채널 꽤 더 좋아요. 왜냐면 목소리 늘어지니까. 톤 자체가 약간 중저음이시고 늘어져요. 이게 자기에는 좋습니다. 숙면하기. 아, 요거는 그냥 끄고 그냥 자라. 그게 제일 좋다. 그냥 끄고 자라. 어두울 땐 그냥 끄고 자라. 침착맨님 목소리 들으면서 자도 좋다. 휴대폰은 어두울 때만이라도 하지 마라. 그렇죠. 너무 많이 한다 평소에도. 아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탠드를 켜놓고 전체 배경을 켜놓고 핸드폰을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형광등은 끄고 스탠드만 켜고 핸드폰을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스탠드 형광등 다 끄고 휴대폰 조명으로만 보는 게 나을지 어떤 게 과연 눈에 좋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밝음이 아 왜요? 아니고요. 아니 의견을 들어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눈치채지 못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안 할래요. 그래요? 요 한정되게 밝음. 그럼 스탠드의 핸드폰 영화관 효과. 제일 좋은 거는 올밝음. 아! 잠깐만 넘어가 버렸어. 넘어가 버렸어. 쳐버려가지고 봤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딱 적절한 화면 나왔어. 아, 저게 나왔네. 다음 거 화면인데 적절했습니다. 올밝음이야. 네, 왜냐면 이게 잘 때는 빛을 안 보는 게 좋은데 예. 우리 눈이 피로도를 느끼는 게 결국은 배경이 밝고 핸드폰이 밝으면 양쪽 다 밝기 때문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는 피로를 덜 느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어두운데 핸드폰이 밝다? 예. 그러면 핸드폰을 볼 때와 배경을 볼 때마다 눈이 계속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눈이 굉장히 피로하게 돼요. 아. 그래서 기왕이면 그냥 올밝음이 낫다. 아, 근데 실제로 네. 불 끄고 뭐 하면은 시력이 확실히 안 좋아진다. 그럴 수 있죠. 이게 왜냐면 눈이 조절. 맞아요. 아. 그러니까 눈이 피로가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안 좋긴 하겠죠. 그러면 이게 상품으로 네. 안경인데 이렇게 이어져 있고 여기다 휴대폰을 딱 끼우는 게 있으면 괜찮나요? 어두운데 이렇게 봐도.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도 여기는 밝으나 요 주변이 굉장히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 통과 화면을 좀 보게 될 수 있죠. 통이 네. 만약에 발광을 하면요? 통이 발광을 하면 이제 눈이 굉장히 치명타겠죠. 포톤들이 눈으로 직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불을 켜라. 전구에 눈을 대고 있는 걸 똑같다 이거. 그냥 불을 켜는 게 낫다. 그게 낫다. 예. 굉장히 집중이 안 되고 눈이 매우 아플 겁니다. 그거는 진짜. 브랜드가 될 수가 있다. 브랜드보단 리신이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리신이 잘못하면은 가시광선 영역대로 상대를 보지 못하고 초음파로서 상대를 파악하는 지경이 될 수 있다. 동요하지 마시오. 그렇죠. 다음 거 하겠습니다. 네, 요거 제가 좀 캡처를 해봤는데 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전산관리센터 편이네요. 요거 아플 때 욕을 하면 통증이 줄어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맞습니다. 왜죠? 경험적인 건가요? 욕을 하면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요소를 팡 내뱉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히 있다. 야, 이것은 경험적인 결론이라 정말 명확하죠. 조우민 작가님이 네. 참거든요. 아, 점이 엄청나게 났어.
스트레스. 그래서 응어리가 져서. 그럴 수 있죠. 이게 영국 킬 대학과 센트럴 랭커셔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 주호민 작가님은 알았으면 연구 안 했을 텐데. 비용 안 들여서. 요거 이게 저를 부르시면은 제가 요거 말씀을 미리 드리니까. 근데 영국인과 일본인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이런 연구 영국에서 많이 해요. 영국이 재밌는 연구 많이 하는데 돈이 많이 남았던데요. 이게 지원자들한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쪽 손으로 이제 얼음물에 집어넣는 실험을 합니다. 근데 영국인과 일본인들한테 각각 절반의 영국인 일본인한테 고통이 느껴졌을 때 모국어로 욕을 해라. 나머지 절반은 참아라, 욕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욕을 한 영국인 지원자들은 평균 1분 18초를 버팁니다. 이 얼음물에서. 근데 욕을 하지 않은 영국인 지원자들은 고작 45.7초밖에 못 버텨요. 1분 18초를 버티는데 욕을 안 하면 46초 만에 손을 뺀다는 겁니다. 와,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죠. 또 일본인 같은 경우는 욕을 한 일본인 55.6초를 버텨요. 욕을 안 한 일본인은 절반인 25.4초밖에 버티지 못하고 욕의 효과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욕과 무관하게 영국인들이 잘 버틴다. 피하 지방이 좀 뭐 두껍나? 모르겠는데 일단 영국인들이 잘 버텨. 홈그라운드라 그런가? 거기가 좀 추워요.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좀 약간 습하고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일본인보다 영국인이 고통을 잘 버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 욕을 하면 더 잘 버틴다. 무조건. 인종과 무관하게. 참지 말고 욕을 하면 통증이 완화된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무조건 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줄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싸우자, 부부싸움을 했어. 그때 그냥 욕을 해야겠네요. 근데 그 부부싸움 욕하면 상처 크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고 부부싸움 했어. 그러면은 그냥 묵묵하게 쓸쓸히 돌아서는 뒷모습, 이거보다는 문이라도 한번 세게 닫잖아요. 이거 확실히 스트레스 줄여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이 문을 닫는 행위, 큰 소리를 내는 것, 이거 자체가 일종의 본인의 스트레스를 경감할 효과를 주는 겁니다. 내가 화났다, 이걸 표출한 거야.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쓸쓸히 묵묵히 돌아선다고 해도 방문이라도 세게 닫아라. 그러면 두 분 다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좋네요. 여기까지가 몸풀기 퀴즈였다. 노곤노곤해지는데요? 몸 많이 풀리셨죠?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거의 지금 자도될 정도. 그냥 그러니까 몸이 마이야. 요거 제가 20분 예정했는데 요게 저희가 그래도 한 7시 반에 시작했어요. 한 2시간 갔네요. 나머지 1시간 40분 어떡하지? 남은 게 1시간 40분 분량이 있는데. 1시간 40분 분량은 애초에 겁이 난다면 안 뜯어보는 거지. 지금 제가 준비된 거 조금 한번 말씀을 중간에 드리면은 끊는 게 좀 애매해지니까 안 뜯어보는 것도 근데 어차피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옴니버스 스타일이라서 중간에 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근데 종료 시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아무 상관없는데.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저는 그냥 가져가 그냥. 저는 원래 야행성이라서. 근데 야행성도 유전자 결정하는 거 아세요? 야행성 얘기 이것도 20분짜리인데. 그래요? 왜? 이게 성향이 있는 거예요? 밤에 있는 거를 더 몸이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형 인간이다, 뭐 저녁 새벽형 인간이다. 그러면서 좀 아침형 인간들은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약간 그 자신감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새벽형 인간 약간 무시하고. 맞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저도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전자가 있어요. POR3, PER3라는 유전자가 이제 이것을 결정하거든요. 이것조차도 유전자 결정한 거지 당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이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아침형 인간 유전자를 받았는데, 그렇지, 유전적으로 당신들은 부지런하다라고 칭송을 받고, 그렇지, 이거는 수면 패턴도 제대로 못 맞추는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그쵸. 우리가 마치 게을러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잠 많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남들보다 알람을 듣고 잘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저도 이제 잠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스타일이에요.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또 늦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 동생이 한 번 자면 죽은 듯이 자요. 그리고 좀 잘 못 일어나고. 잘 못 일어나. 이거 그 동생분을 볼 때 약간 게으르게 보이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지탄을 많이 했어요. 요것도 결국은 유전자다.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ABCC9인가? 이름이 조금 장난 같은데. 즉흥적으로 지어내신 거예요? 아니 그냥 장난 같은데 실제로 있는 겁니다. ABCC9. 저거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요 인자 너무 좀 장난 같죠?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장난이잖아요. 아니요 장난. ABCC9. 이건 아닌데 ABCC9?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으면 편집본에서 편집이 되겠지만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제가 안 좋긴 해요.
해요. 예. 좀.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게 있는데 요게 있으면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30분 이상을 더 자도록 돼 있어요, 몸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잠을 자줘야지 예. 이 사람이 심지어 면역력도 좋아지고 굉장히 몸이 좀 더 좋아집니다. 그럼 더 자는 만큼 더 이득이 이득이 뭐- 있죠. 이득이 있으나 그만큼 더 자야 된다.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 실제 초파리한테도 이게 있어요. 초파리가 인간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예. 초파리 같은 경우는 평균 3시간을 더 자요. 아, 3시간을. 네,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많이 30분 자네요? 정도. 네. 네, 어쨌거나 이게 실제로 유전자 때문에 늦잠을 자는 거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다. 아.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잠을 자요. 아침에 막 엄마 깨우잖아. 야, 일어나!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말씀하는 거 딱 일어나. 되게 지적으로. 예. 그러니까 막, 아, 싫어. 10분만 더 잘래. 5분만 더 잘래. 이게 아니라 정말 지적으로 어머니한테 일어나서 어머니, 저에게는 ABCC9 유전자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30분을 더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왜냐? 이것은 유전자 때문이지. 예. 이게 진화해온 선조들의 염원이 나를 이렇게 자게 만든 것이다. 단순히 내가 게을러서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셔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수면과학 연구소 같은 데가 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거기서 네. 분명히 ABC9 이거 검사부터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가봐서 거기를. 왜냐면 딱 듣자마자 이거 장사 되겠는데 그럴 수 있다. 라는 그럴 수 생각을 있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는 거랑 또 공부랑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통 지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분야예요. 이 그럴 수 잠은.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근데 포인트는 아마 어머니가 깨우러 오셨을 때 어머니 그럼 이미 어머니. 일단은 맞아요. A, B 할 때 이미 맞아. 그거 할 시간에 나가. 이미 나를 붙들고 일으켰어.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멘트를 다 하기 힘드니까 사실 뭐 티셔츠 같은 데다 붙이고 자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머니가 딱 문을 열었을 때 등에 어머니 저에겐 ABCC9 유전자가 있으니 30분을 더 자겠습니다. 이거 붙여놓고 자는 것도 방법이죠. 뭐 아서플렉처럼 웃지 못하는 뭐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처럼. 그러니까 아니 방문에 붙여도 되고 어머니 저를 깨우시기 전에 ABCC9을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 사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회 패턴도 이런 게 좀 반영이 많이 돼야 돼요. 지금 직장들은 10시 출근하는 데도 있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유전적인 진화의 이 단계를 직장들이 감안하고 있다. 이거 너무 좋죠. 그럼 국가 세금으로 ABCC9 검사를 다 국민들한테 학교 들어갈 때 해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요것도 사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ABCC나 유전자가 없어. 더 이상 이제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낙인 찍히는 게 좀 두려울 수 있죠. 너는 없는데 임마 늦잠을 자 이러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검사를 하지 않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지를 좀 주는 거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열게 돼서 만약에 내가 없잖아? 그럼 진짜 내가 게으른 거야.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사실은 남들보다 30분 덜 자야 되는데 이것마저 자고 있는 게으름뱅이야. 이거 너무 괴로우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결국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검사 받는 것보다는 일종의 여지를 주고 약간의 그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약간 슈레딩거의 ABCC9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슈레딩거의 않다. ABCC. 예. 오,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간직하고 있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코끼리가 코가 길죠. 보통 코끼리가 가장 긴 부위가 어디죠? 코죠 원래. 예, 코죠. 근데 그쵸. 모두가 코가 굉장히 길다고 보죠. 예. 근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가 손이 아니에요. 과연 코만 손일까? 코가 동물이기 손이면 때문에. 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박수를 쳐야 하잖아요. 손으로 박수를 치려면 또 다른 손이 아플 수 있어요. 네. 아플 수 있을 거예요.